지속가능한 내일을 향한 쉼없는 도전이 지난 20년간 한계를 뛰어넘어 왔던 경이로운 변화와 혁신이 거침없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꿈을 현실로 만듭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가며 이뤄낸 우리의 결과물은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게 더 풍요롭게 대한민국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우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혁신과 산업진흥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국민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며 국토교통의 지속가능한 미래가치 창출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혁신성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대도시에 닥칠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결하는 도심항공 UAN과 전국 일일 생활권을 넘어 일일 출퇴근권으로 만드는 초고속 이동교통수단 하이퍼튜브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며 승용차와 대중교통, 자율주행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맞춤형 연계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기술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도시와 같은 대규모 단지에 대용량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 기술 개발과 세계의 국토 형상을 가상 공간에 반영해 각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공간 정보 기술, 도시의 경제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도시 모델을 실증하고 사물과 객체가 초연결 네트워크화된 스마트 시티 기술, 건설, SOC 시설물의 전 생애 주기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로 건설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할 수 있는 스마트 건설 기술을 통해 국토교통과학 기술의 혁신을 주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를 담당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예산정책실장 김윤순입니다. 국토교통부 연구개발 사업 설명회는 25년도 국토교통 R&D 투자 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SOC 플랜트, 도시건축, 교통물류, 철도항공 분야의 신규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설명회 입장 시 배부해드린 팜플렛의 QR코드를 활용하여 현장 질의를 남겨주시면 발표 말미에 시간이 허락된다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먼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노선준 책임연구원으로부터 국토교통 R&D 투자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예산정책실 노선준입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 국토교통 분야 혁신도전과 신성장 선도를 위한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발표 순서는 국토교통 R&D 개요와 25년 사업 추진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방향별 세부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 개요입니다. 25년 국토교통 R&D 예산은 약 전년 대비 821억 정도 증가해서 5,413억 원으로 총 91개의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며 최근 10년간 저희 국토교통 R&D는 약 3.5%의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5년도 전체 예산 5,313억을 국토교통 분야별 예산으로 분포를 보시면 건설에 467억, 플랜트 685억, 도시건축, 공간정보 스마트시티 쪽에 683억, 교통물류 쪽에 1265억, 철도에 557억, 항공에 1100억, 기반구축 약 656억 수준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 R&D 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국토교통 분야는 다양한 요소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단일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인프라 성능 개선을 통해 국토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인프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국토교통 분야의 특성상 공공이 수요자이고 기술 개발에 참여했었던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검증이 필수적인 실용화 연구가 대부분이고요. 개발 기술은 인프라 서비스의 형태로 국민들에게 제공됨으로써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최근 10년간 국토교통 R&D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 논문과 SCI 논문 과학적 성과를 계속 달성하고 있고요. 기술적 성과로는 특허 출원이랑 등록도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저희가 주요 성과가 달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성과뿐만이 아니라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국토교통 R&D의 특성, 인프라적인 특성 때문에 저희는 차세대 항공이라든지 택배 화물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수순환 통합 시스템 이런 부분 국가 R&D 우수 성과로 지정된 바가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작년서부터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염병 재난 예방 이동형 모듈러 구조, 그다음에 에너지 통합 저장 통합 시스템, 그다음에 가정용 공기청정기 개발 등 사회 문제 해결형 R&D 우수 성과도 지속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토교통 R&D 같은 경우에는 23년도에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을 10개년짜리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서 5가지 추진 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 도시공간 혁신, 미래형 모빌리티, 기반시설 고도화, 창의적 생활환경, 산업혁신 기반 구성이라는 5대 추진 전략 중장기적으로 수립을 한 전략 아래 25년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인 선도 도전의 DNA 이식, 글로벌 R&D 중추 국가 도약, 신성장을 이끌 기술 주권이 바로선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라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따라서 25년 연구개발 중점 추진 방향은 국토교통 분야 전략기술 육성, 국토교통 혁신도전 R&D 확대, 국토교통 탄소 중립 기술 확보, 글로벌 인력 양성 R&D 확대, 국토부 고유 임무형 R&D 강화라는 5대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5가지 중점 추진 방향별 세부 계획을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 분야 국가 전략 기술 육성입니다. 12개 국가 전략 기술 중에 저희 국토교통 분야와 관련성이 높은 첨단 모빌리티, 수소, 우주항공, 2차 전지 분야 R&D를 적극 발굴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슈로는 정부의 초격차 대한민국으로서의 도약을 위한 12대 국가 전략 기술 고도화, 신속 사업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토교통 분야 국가 전략 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신규 발굴을 필요라는 이슈에 따라서 저희는 첨단 모빌리티, 수소, 우주항공, 2차 전지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첨단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레벨 고도화 및 서비스 일상화, UAM 기술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 체계, 친환경차 전환 대응 기술의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수소 분야는 수전의 핵심 플랜트뿐만 아니라 수소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저장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운송 저장 기술의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 분야는 기술 주권 확보 및 공공 위성 통신 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신 탑재체 지상국 시스템 국산화 기술 개발을 지속 투자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분야는 전기차 대중화에 따라서 2차 전지 재활용의 친환경화 구현을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잔존 가치, 안정성 평가 기술 고도화를 신규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추진 방향입니다. 두 번째 추진 방향 혁신 도전 R&D 확대 부분은 기존의 선도 기술 추격형 연구에서 탈피하고 세계 최초 최고 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 도전 R&D와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 AI 대전환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정부 R&D 투자 방향이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산업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 분야도 혁신 도전 R&D와 신산업 육성, 국토교통 AI 대전환 기술에 대한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고, 세부 계획으로는 혁신 도전형 R&D 같은 경우에는 앞서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초고속 하이퍼 튜브, 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 도전형 기술을 신규 투자할 예정이며, 신산업 육성 부분에서는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국토교통 데이터 플랫폼,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AI 대전환 부분에서는 국가 AX 전환 정책 기조에 따라서
국토교통 분야 국민 체감 AI 서비스 창출 및 전통 산업의 AI 대전환 기술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 탄소 중립 기술 확보 분야입니다. 선진국 기술 격차 축소 및 탄소 중립 신시장 선점을 위해 건물, 교통, 국토도시, 해외 실증 부문별 탄소 중립 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기술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세부 계획으로는 건설 부문 2050 탄소 중립 정책 이행 및 성능 개선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성능 진단, 소비 데이터 통합 관리 기술을 중점 투자할 예정이고, 교통 부분에서는 탄소 중립 수송 부문 감축을 위해서 철도, 항공, 교량 등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및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토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시티 구현과 탄소 중립형 국토공간 조성, 친환경 에너지 공급 기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해외 실증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서 국외 감축 기여와 국내 탄소 중립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실증 사업을 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인력 양성 확대 부분입니다. 미래 국토교통 산업 전환 대비를 위해서 해외 진출형 성과 확산형 국제협력과 협력 거점형 국제협력 등 글로벌 수요 기반의 국제협력 선도 기술과 인력 양성을 확대할 예정이고, 글로벌 R&D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를 위해서 현지 맞춤형 플랜트 건설 실증 R&D와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력 양성 분야는 AI 등 첨단 분야 융합형 대학원 육성과 우수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사업화 등 국토교통 산업 전환 대응을 위한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고유 임무형 R&D 강화 파트입니다. 국토부 고유 임무를 정의하고 SOC 효율화, 국가 난제 해결,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등 임무 중심의 R&D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SOC 건설관리 효율화 부분에서는 공동구 통합 운영 관리 기술 및 건축물 안전 해체 시스템 등 SOC 건설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고, 국가 난제 해결 파트에서는 도심 융합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 소멸 대응, 수소 사회 대응을 위한 시범단지 실증 등 난제 해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파트에서는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와 피난 성능 개선, 철도 종사자 오류 분석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 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국토교통 분야 투자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 다음으로 제가 각 올해 이제 발주할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할 과제는 총 17개 과제입니다. 그래서 총액은 315억 원 정도 되고요. 건설, 플랜트, 건축, 공간정보, 교통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좀 과제가 포진돼 있고 총 17개의 사업에 대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고강도 무시멘트 콘크리트 재료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건물을 질 때 보통 석회를 고온 가열해서 시멘트를 만드는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친환경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좀 연구해서 탄소를 많이 감축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재료 개발 연구로서 첫 번째 이 과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성 기술로 보면은 크게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재료 기술과 배합 기술, 그리고 설계도 하고 실제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실증까지 하는 게 저희 국토교통 R&D 특징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실증까지 해서 그 성능을 확인하는 것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재료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포틀랜드 시멘트를 대체하는 상당히 큰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신규 과제는 건설 현장 다목적 고소 작업을 위한 로봇 플랫폼 및 엑셀 기반 인간 로봇 협업 기술입니다. 건설 지금 현장에 요즘에 보면 전문 인력들이 많이 없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는데 특히 그 고소 작업, 이렇게 사다리라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업부와 국토부가 같이 협업하는 협력 사업인데, 산업부 쪽은 고소 작업을 하기 위한 모바일 모듈이라든지 리프트, 매니플레이터를 개발하는 것을 담당을 하고요. 저희 국토부 쪽은 그 매니플레이터 끝단에 붙는 세 가지 공종, 그러니까 용접이라든지 도장, 그 다음에 쇼크리트 뿌리는 내와 뿜칠, 그 부분을 저희가 장비를 개발하는 걸로 연구 과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기술 1번은 이제 그런 그 종단의 장치를 주로 개발하고요. 두 번째 구성기술 2번은 아까 산업부 말씀드린 그 부분을 개발하고, 구성기술 3번은 결국 이 장치도 결국 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실제 현장에서 그 실증까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국토부가 담당을 해서 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용량 청록 수소 공급 시스템 기술 개발입니다. 수소가 종류가 많은데요. 이제 보통 그레이 수소라고 하면 메탄 같은 것들을 고온 처리해서 CO2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CO2를 포집을 하게 되면 이제 블루 수소라 하게 되고, 블루 수소 중에서도 그 CO2를 고체로 포집을 하게 되면 그걸 청록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이 메탄 화석 연료를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즈마로 그거를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핵심이 이제 이 플라즈마 기반의 생산 기술을 확보해서 고체 탄소를 만들고, 그 고체 탄소를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의 어떤 제조 과정을 플랜트로 만들어서 실증까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식 1번은 이제 주로 그런 실증 설비를 개발하고, 두 번째 구성 기술에서는 응용 부품, 이런 응용 기술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개발해서, 세 번째 기술은 이것도 실제로 그 플랜트를 만들어서 생산까지 하는 것까지 연구에 담았습니다. 네 번째 신규 과제는 디지털 전환 기술 기반 플랜트 건설 사업 관리 기술입니다. 플랜트도 일종의 이제 건설 사업으로 보면은 처음에 설계하고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는 일련의 그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플랜트를 건설할 때 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EPC라고 하는데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조달, 컨스트럭션,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정보들을 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 사업 관리에 적용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디지털화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기술 1번은 사업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과 실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선진형 사업 관리 플랫폼을 연계해서 현장까지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외산 소프트웨어를 이제 대체하고 플랜트 분야의 그 디지털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본 과제가 발주가 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규 사업은 건축물 화재 확산 방지 및 피난 성능 향상 기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한 4, 5년 전에 그 제천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그 외단열이 갑자기 이제 타서 그 짧은 시간에 화재가 번졌는데요. 그렇게 이제 화재가 일어나고 난 뒤에 화재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재의 어떤 재료를 만들게 되면 그거를 재료 단위에서만 화재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부재 단위, 그 모듈 단위까지 화재를 해서 그 성능을 확인해서 이제 인증을 허가해주는 그렇게 제도는 바뀌었는데, 실제로 그 화재의 어떤 모듈 단위로 실험할 수 있는 성능 기반의 평가 기법이 아직 없어서 본 과제를 통해서 이제 국토교통부는 주로 그 화재가
확산하는 걸 방지하는 약간 패시브적인 관점에서 건축물이 얼마나 그 성능을 유지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요. 소방청은 이제 이것도 부처 협력으로 같이 소방청과 같이 하게 되는데 소방청은 이제 좀 액티브하게 화재가 났을 때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연구 내용으로 꾸며져서 부처 협동으로 올해 신규 과제로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분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6번째 과제입니다. 6번째 과제는 스마트 플러스 빌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모빌리티가 지금 혁명이라고 지금 말이 되고 있고요. 건물에 지금 UAM이라든지 자율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들이 이제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과제는 건물에 이제 네이버 사옥에 많은 로봇이 다니는 것처럼 다중 이용 공간,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공간을 잡아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다양한 로봇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과제를 통해서 실증을 하려고 합니다. 총 정부 지원금은 18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7번째 신규 사업은 고층형 제로에너지 3등급 공동주택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여기에서 ZEB라고 써 있는 것은 제로에너지 빌딩입니다. 저희가 NDC 그 탄소 중립 국가 목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 부분에서도 이 탄소를 줄여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제로에너지 빌딩 이 정책을 발표해서 한전에서 내가 전기를 받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는 그 비율을 5등급 같은 경우는 20%, 이 3등급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60%까지 자기가 생산을 하게끔 지금 의무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건설할 때 태양광이라든지 지열이라든지 히트펌프 같은 걸 이용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3등급 즉 40에서 60%까지 생산하는 그런 과제로 지금 과제가 기획이 됐고 이것도 결국에는 민간이 따라가려면 25층의 고층 건물에 대해 하기 때문에 LH와 협력을 해서 약 400세대 정도의 어떤 단지를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의 이런 공동주택의 3등급짜리를 하는 그런 좀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과제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 기술들이 그 주택에 적용이 되면은 이것을 성능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 에코2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같이 이것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의 데이터를 모으고 인증할 수 있는 성능 평가 고도화 기술이 두 번째 과제로 같이 발주가 됩니다. 8번째 신규 과제는 공동주택의 고층 단지화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OSC 기술 개발입니다. 여기서 OSC라고 하는 것은 옵사이트 컨스트럭션입니다. 그러니까 탈현장. 이런 건물을 질 때 보통 저희 건축 쪽에서는 건설 쪽에서는 현장에서 거푸집을 치고 다 올리는데 지금은 이제 공장에서 제작해서 조립을 하는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25층짜리 아파트를 이것도 한 200세대 정도 지금 실증하려고 하는데요. 착착착 레고 블록처럼 올릴 수 있는 그런 단지 규모의 신규 사업을 만들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과제에 대해서 이것도 화재입니다. 이 모듈 단위로 올리기 때문에 화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9번째 과제입니다. 국토정보 고도화를 위한 입체격자 체계 적용 및 활용 기술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쉽게 공간정보 기술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부 다 지금 공간정보는 2D 베이스로 2D를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약간 3차원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자율차가 나오고 UAM이 나오고 정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D가 아니라 아예 공간 자체를 격자를 나눠가지고 큐브 단위로 나눠서 이 큐브에다가 데이터를 얹히게 되면은
상당히 데이터 처리도 빨리 되고 이제 기계가 이거를 학습하거나 이해하기가 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 정보의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아예 그 체계를 바꾸는 연구를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이건 좀 세계 선도 기술이라고 해서 아직 선진국도 지금 같이 이제 막 뛰어들었기 때문에 혁신 도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10번째 신규 과제는 배터리 사용 그 전기차가 지금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가 이제 수명이 다해서 폐차를 하게 되게 되면 그 안에 배터리가 남게 됩니다. 근데 배터리를 바로 폐기 처분하기에는 이제 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조해가지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국토부가 맡고 유통 과정에서는 환경부가 맡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부처 협력 사업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11번째 신규 사업은 내연기관차 전기차 전환 안전성 검증입니다. 여기서 내연기관차라고 하는 것은 현재 휘발유, 디젤 이런 엔진으로 구동되는 차를 의미하고요. 저희가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차로 전기차를 모두 이 친환경차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엔진을 드러내고 거기에 이제 모터를 집어넣어서 튜닝을 하는 이런 사업들이 유럽에서 이제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튜닝이 된 차에 대한 안전이 확보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서 이 신규 사업이 기획이 됐고 발주가 되게 됩니다. 12번째 과제는 초고속 하이퍼튜브 철도 인프라 사업입니다. 이 과제는 총 연구비가 127억인데 사실은 3,300억 규모로 과기부와 함께 그 예타 사업으로 여러 번 이렇게 도전했었는데 결국 예타가 되지는 않았고 예타의 선행 사업격으로 저희가 한 127억 정도로 해서 한 최고 속도 한 80km 정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조금 레일을 만들어서 선행 사업격으로 이번에 좀 해보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예타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선행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신규 사업은 수소 전기동차 실증 사업입니다. 이거는 현재 그 디젤로 그 기관차들이 많이 지금 아직도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디젤 기관차를 수소 전기차로 기차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선행 사업이 있어가지고 수소 전기동차를 한번 만든 적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2단계 사업으로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이제 달려가지고 데이터를 뽑고 안전성을 좀 높이는 그런 내용으로서 실증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14번째 과제는 데이터 기반 철도 시스템 안전 평가 예측 기술입니다. 철도와 관련해서 뭐 철도 기관차라든지 기관사라든지 수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잘 모아가지고 사고의 어떤 전조 징후를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사고가 날 것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해서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안전성 평가를 예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이 되었고 이번에 발주가 되게 되겠습니다. 15번째 사업은 AI XR 기반 비행장 원격 관제 운영 기술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울릉공항이 건설이 되고 있고 이번에 이제 무안공항에서도 사고가 있었지만 이 지방의 소규모 공항이라든지 아예 외지에 있는 그런 공항들은 관제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UA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텐데요. 이런 김포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 이제 큰 공항에서 이런 요즘에 나오는 이런 AI XR 기술들을 이용해서 원격에서 현장에 그 관제사가 좀 적더라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신규 사업이 기획이 됐고 이번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16번째 신규 사업은 드론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드론이 이제 배송으로서 이제 비즈니스가 이제 커질 것 같은데요. 드론 자체가 이제 도심지에서 많이 날아다니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건물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험도를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는 한국형 드론 위험 평가 체계를 시급히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기획이 되었고 실제로 현장에도 적용해서 실증까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7번째 사업은 리튬 기반 배터리 제조소 저장 취급 안전 기술 개발입니다. 작년에 그 리튬 화재가 좀 크게 있었는데 약간 시의성 있게 이건 다부처 사업으로 지금 기획이 되었고 연구재단에서 이제 전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예산은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같이 발표를 하는데 국토부 쪽은 이런 위험물 저장이라든지 처리 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의 안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술로서 약 20억 원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규모가 책정이 돼서 연구재단 쪽에서 아마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고 일정 및 문의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이번 주 초에 시행계획 확정이 돼가지고 일부 사업은 지금 오늘 날짜로 지금 공고가 저희 진흥원이라든지 아이리스를 통해서 지금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번 주에 발주가 될 예정이고 몇몇 한 3개 정도 사업은 2월달 초에 조금 더 검토된 다음에 발주가 될 예정이니까 아이리스와 저희 카이아 홈페이지를 좀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고 안내서 및 담당자도 그 안내서에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신규 사업에 대한 그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그 질의응답을 좀 받은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향후 5년간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한 유지 보수에 관한 계획이 있느냐와 이제 시장 규모를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그 아시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에 대한 노후도는 지금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 국토교통 R&D로서는 기반시설 첨단관리라는 그런 R&D 과제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트랙 레코드를 확보한 다음에 해외 시장까지도 진출을 해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UAM과 관련해서 상용화 관련된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고 이 상용화를 위한 핵심 부품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물어보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국토부에서는 KUAM이라고 하는 로드맵을 만들었고 현재 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국토부 쪽은 이제 UAM 그 기체 자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항행 시설이라든지 교통 관리, 버티포트 이런 부분에 이제 맞춰져 가지고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뭐 항공 관련 소재 부품이라든지 장비는 산업부, 항공기는 우주항공청, 그다음에 군용 미래항공기는 이제 방사청에서 지금 개발을 각각 나눠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신 관제 감시 운영 지원 인증은 이제 국토부 쪽이니까 이런 인프라 성격의 R&D를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질의응답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적인 질의는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상으로 저희 국토교통부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